뉴질랜드는 마지막 남은 지상 낙원이라는 그런 애칭이 있죠. 가장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우수한 교육의 나라,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 오클랜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과는 비행 시간으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직항 시간이 걸리고요. 대한민국의 3배의 크기, 전체 인구는 450만입니다.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민족 국가이지요. 오클랜드는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0만의 인구 중에서 120만 명이 오클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웰링턴은 행정 수도이고요. 크라이스트처치와 퀸스타운 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성인 교육을 보면 서티피케이트부터 PhD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특성이 분명히 다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레벨 5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마다 6, 7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7에 보면 디플로마가 있고요. 배처러가 있습니다. 이 배처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니버시티,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받는 학위가 되고요. 똑같은 레벨 7인데 사립대학에서 받게 되면 디플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디플로마를 받아도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고요. 배첼러를 받아도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립대학교의 디플로마 레벨 7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대학교 학위를 취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플로마 레벨 7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대학원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물론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도 대학원 석사를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마의 장점은 비용 대비 대단히 성공적인 유학 및 이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교육부 인가 정규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IELTS 5.5가 넘으면 레벨 5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턴십, 실습 등 현장 체험으로 취업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한국과 같은 학력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 중심, 실용 학문 중심으로 사립대학교의 디플로마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영국 외에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 온 이민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회화 및 발음은 영국식 영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에게는 오히려 알아듣기 쉬운 영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뉴질랜드의 모든 영어 학원, 부속 어학원들은 NZQA라고 하는 뉴질랜드 정보교육 평가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카테고리 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뉴질랜드 어학교는 엔텍 콩코디아입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고 엔텍으로 사립대학으로 진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사립대학의 전경입니다. 즉, 이 대학의 부설 어학원에서 6개월 혹은 1년 과정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고 디플로마를 레벨 5, 6, 7 마친 후에 취업 및 영주권을 도전하는 것인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3D로 방문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클릭하신 후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 매니저가 직접 설명하는 학교 소개도 클릭하시게 되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립대학교에는 한국인 매니저, 중국인 매니저, 일본인 매니저가 있습니다. 한국인 매니저가 근접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죠. 현지에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직접 한국인 매니저 행정실에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로셔는 클릭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즉 추천드리는 엔텍의 대학 부설 어학원은 일반 영어와 IELTS 준비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영어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디플로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IELTS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6개월 내지 1년의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립대학인 엔텍으로 진학이 가능하고요. 만약 레벨 7까지 마친 경우라면 영국의 노스햄튼 대학교의 경영학 학위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블 디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블 디그리를 받을 수 있는 뉴질랜드의 대학은 유일하게 엔텍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스햄튼의 경영학 학위를 받게 되면 만약에 영국으로 가서 대학원 석사를 하고 싶다. 당연히 입학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내용을 직접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영주권 방법 및 스터디 링크, 평균 임금, 학비 신탁 제도, 국가별 최저 임금표는 직접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나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영주권 제도에 대한 설명과 스터디 링크는 잠시 후에 단계별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텍은 뉴질랜드 카테고리 1등급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엔텍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직접 현지 학교 매니저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학 플래너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미에서 1년 정도의 비용만으로도 뉴질랜드에서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 과정 6개월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어학연수와 경영학 레벨 5, 6, 7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만큼 저렴하다는 것이죠. 즉 미국, 캐나다 등 어학연수 비용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차별화되고요. 부가적으로 약 3,000달러를 부담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국 노스햄튼의 경영학 배철러 학위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곳에서 일반 영어 연수로는 보완될 수가 없죠. 대학 영어입니다. 뉴질랜드 사립대학에 고급 영어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급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뉴질랜드에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4년 1월 13일부터 학생 비자 소지자 단 카테고리 1등급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랬을 때에 주당 20시간까지 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국보다 약 4배 정도가 많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비와 렌트비는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버해서 남는 비용들은 공부나 문화체험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일반 영어 수료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서티피킷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공식 디플로마 학위 취득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시 분명히 차별화가 됩니다. 영어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영주권 도전이 용이한 국가입니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심사를 해야 하고요. 그 또한 극히 제한적인 인원만을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영주권 방법은 점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직접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질랜드 영주권 점수 제도는 최소 110점 이상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140점 이상이 되면 자동 채택이 됩니다. 디플로마 레벨 4에서 6까지 취득했을 땐 40점, 7을 취득했을 때는 50점을 얻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20에서 29세 만으로 나이입니다. 30점, 경력 전수 10점, 디플로마 5, 6, 7을 했습니다. 50점이 됩니다. 이게 90점이죠. 그러면 전공 관련 고용계약이라고 해서 1년 이상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60점입니다. 그러면 총 몇 점이 될까요? 150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동 채택이 되는 140점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부족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오클랜드 외의 지역에서 보너스 점수를 받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140점이 됩니다. 그러면 연령, 공부의 때가 있죠. 이 나이대에 되어야만 30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디플로마 취득을 하게 되면 50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뉴질랜드는 450만의 인구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사회에 배출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국의 디플로마 과정을 취득한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점수만 해도 적게는 70점, 많게는 80점을 주는 것입니다. 과반수 점수를 이걸로 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플로마를 취득하고 연령대가 되고 그리고 전공 계약은 충분히 하거든요. 1년 미만일 경우에 50점, 1년 이상일 경우에 60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몇 점이 되겠습니까? 130점 이상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150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전공 관련 고용 계약만 추가가 되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적으로 취득이 되는 거죠.
계약은 1년 이상의 계약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60점이라고 봤을 때 150점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수제에 의해서 영주권 취득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캐나다, 호주는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설명을 드렸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비 기준을 본다면요. 홈스테이,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고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입니다. 한국 돈으로 80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최저 시급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르바이트로도 생활비와 렌트비를 커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요. 단계별로 이러한 플랜입니다. 1단계는 먼저 2단계의 디플로마를 진학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6개월에서 1년을 잡았습니다. 2단계 뉴질랜드 사립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레벨 5, 6, 5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입학 사정은 뉴질랜드 어드미션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6가 될 수도 있고요.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일 경우에는 5, 6, 7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3년 6개월 혹은 4년을 준비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레벨 7이 된 거죠. 그러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3년간의 기간을 줍니다. 여기서 2년을 잡았습니다. 왜 2년을 잡았냐면 2년, 1년 이상의 취업을 하게 되면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영주권 딸 수가 있거든요. 1년 정도 일하고 점수를 따고 60점을 따고 그리고 1년 정도 더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따게 되면 4단계인 뉴질랜드의 석 박사는 거의 무상으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터디 링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터디 링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링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장학재단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학금을 중심으로 주죠. 하지만 뉴질랜드는 학생들에게 allowance라고 해서 수당을 줍니다. 우리 흔히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고요. 대학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에 이수하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엔텍은 승인된, 그것도 카테고리 1등급으로 승인된 학교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You can get a week로 되어 있죠. 주당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당 206.21 뉴질랜드 달러, 만약에 20에서 24세일 경우에는 171.84 뉴질랜드 달러가 됩니다. 이 나이가 되겠죠. 그러면 주당 206.21 달러를 받는 것입니다. 즉 1년이면 약 8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allowance, 용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study loan, 학자금 융자도 되어줍니다. 여기 융자에는 등록금, 부대 학비, 생활비까지도 융자 학자금으로 대단히 저렴하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의 4단계 석 박사는 용돈 800에서 1000만 원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사와 박사를 외국인으로서 하게 되면,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하게 되면 3천에서 4천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그런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더메스틱 비용이라고 해서 500에서 700만 원 범위에서 커버가 됩니다. 여기에 allowance, 용돈 받으시고요. 취업하고 또 일도 할 수 있겠죠. 주말에 일할 수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석 박사를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문 창업이나 교수직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으로 가서 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로 가볼까요? 캐나다로 가서 석사를 1년 더 합니다. 그러면 캐나다 영주권 조건은 뭐일까요? 캐나다에서 정규 과정에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3년의 워크퍼밋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중 1년을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영주권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뉴질랜드와 다른 점은 캐나다는 점수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극히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영주권 취득이 용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설명드린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만 맞춘다고 하면 5단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로 가서
4단계를 한 번 더 하고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영주권을 취득한 분도 있으신 겁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즉 부모님은 동반으로 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플랜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학생이 1단계만 하는 겁니다. 영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영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2단계는 뉴질랜드가 아니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호주 굉장히 비싼 비용입니다. 그리고 3단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3단계 상당히 어렵죠. 영주권 점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영주권을 도전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아니라면 4단계 석박사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뉴질랜드는 교육복지국가라고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학생들에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스터디 링크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용돈도 주고 학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듯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가 가능성을 연계한 단계들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가장 현재 현실성 있고 대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뉴질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계별 세부 플랜은 직접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비용적인 측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보시면 1단계는 약 6,842 뉴질랜드 달러, 2단계는 28,100 뉴질랜드 달러. 여기에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전공 6과 7 레벨을 했습니다. 5 레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지 않았는데요. 5 레벨을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플러스 8,300 정도가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하간의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해도 6개월 기간과 2단계까지 합친다고 해도 금액은 3천만 원대에 있는 대단히 저렴한 금액이 되는 거죠. 즉 3년 6개월을 했을 때에도 3,800만 원 정도, 만약에 6와 7 2년만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3천만 원대 초반으로 2년 6개월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아르바이트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체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아울러 우리 학생이 1단계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당연히 2단계 못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서도 1단계를 잘 마무리할 경우 2단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2단계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현지에서 취업하고 영주권을 도전하는데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되겠죠. 이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1단계와 2단계죠. 나머지 3단계부터는 우리 학생이 해결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4단계까지도 우리 학생이 영주권 땄기 때문에 당연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신다고 하면 대단히 효율적인 미래 전략을 구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은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